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이제 석 달 후면은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원들은 4년 전 국민 앞에 국회의원 선서를 낭독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스스로의 약속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 안 하고 꼬박꼬박 봉급 챙기신 의원님들, 오늘 조금 뜨끔하실 겁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출근길. 돈 벌기 위해서죠. 열심히 일해야지 회사도 잘 되고 월급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출근길에 오른 29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월급은 1,031만 원. 과연 누구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안과 의사? 잘 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월급 1,031만 원의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한 만큼 돈 받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24시간 단 1분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가정해도 한 달에 4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보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 국회의원들의 월급에 사용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의 월급 1,031만 원,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일반 수당은 640만 원 정도지만 여기에 매달 이 310만 원씩 더 붙습니다. 이 돈의 정식 명칭은 입법활동비.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입법활동에 사용하라고 4년 임기 중에는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여기에 회기중 특별활동비와 명절 휴가비 등을 다 합치면 1년 연봉은 1억 3,7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 보좌관 비용은 별도입니다. 의원 한 명이 입법활동을 위해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은 최대 9명. 인건비만 1년에 4억 5천여만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돈 또한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이 있는 듯한 국회의원의 월급.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혼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19대 국회 4년 동안만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임기 중 구치소로 간 국회의원은 모두 5명. 이들은 하나같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 3심까지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난 후 의원직을 잃기까지 걸린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 기간은 이 구치소에 갇힌 한 명의 수감자면서 동시에 현역 의원으로 살아갑니다. 세비는 어땠을까요? 이 수당이나 활동비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 급여가 다 나가는 건가요? 의원직을 유지하시면 의원직이 있으면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의원직만 유지하고 있으면 100% 지급된다는 국회의원의 세비. 우리는 취재 도중 전직 보좌관 출신 김 씨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사실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사실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기가 힘듭니다. 별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나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회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3월, 4월 동안에는 사실 회관 다 비어 있는 거죠.
김 씨는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가는 바로 지금을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역의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서부터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역 사무실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회관에는 거의 나오지 않죠. 임기 말 국회를 떠나 지역으로 간다는 의원들. 그의 왼쪽 가슴에는 하나의 신분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릴 수 없는 시기, 그러니까 선거 90일을 사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지 현수막도 붙일 수가 있고 어깨띠도 두르고 명함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는 의정활동보다는 사실 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선언과 똑같거든요. 취재진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18대 국회 3년 차인 2011년 이 기간 본회의는 10번, 상임위는 180번 넘게 활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같은 기간 선거가 임박하자 본회의는 제로. 사실상 회의는 사라졌습니다. 17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차의 3월과 재선 활동에 전념하는 4년 차의 3월이 이렇게 다른데도 모든 세비는 언제나 누구나 똑같이 받습니다. 이런 40여 일의 공백은 총선이 치러진 4년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올해는 테러방지법 대치라는 초유의 돌발 변수가 터졌지만 사실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누군가는 밤을 새 입법 활동을 하고 누군가는 어김없이 지역에서 자신의 선거 활동만 하지만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의원에 대한 또 다른 지원, 보좌관은 어떨까요? 보좌진들의 출근은 의원이 출근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의원이 지역 일정에 몰두하게 되면 보좌진들도 전부 다 지역 일정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보좌진들이 아예 숙소를 구해가지고 지역에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지방에 영남이나 호남 좀 먼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보좌 직원들이 출퇴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거운동을 하러 가는데 국고로 지원되는 보좌 직원이 운전을 하고 국고에서 유류비를, 기름값을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 거죠. 국회법상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 세금으로 고용된 보좌관들이 특정 예비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누군가의 당선을 위해 동원되는 셈입니다. 늘 그래왔듯 올해도 의원들은 다시 당선되기 위해 예비 후보란 이름으로 국회를 비웠고 또 이렇게 받은 세금을 어딘가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국회로 안 오세요? 네, 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아서 지역 일정 보시느라고 바쁘세요. 아, 언제부터요? 처음 됐는데. 네, 세비 국회의원들의 봉급을 말하는데요. 앞서 월 1,031만 원이라고 소개가 됐죠. 과연 돈 받은 만큼 또 일한 만큼 받고 계신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민전 교수, 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개 주요국의 의원 연봉과 1인당 GDP를 비교한 겁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보면 자료판을 준비했습니다만은 맨 밑에 있는 일본이 가장 많고 그 위에 있는 미국과 한국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많고 일본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비슷한 수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네, 국민들은 아마 이 그래프를 보고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아니, 우리나라 의원들이 이렇게 연봉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연봉이겠죠. 연봉이 맞나라고 하고 놀라실 텐데요. 예.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1인당 GDP가 이 빨간 그래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1인당 GDP가 많은 북유럽 같은 국가들도 의원들의 연봉은 훨씬 적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연봉을 적게 줘야 나라가 더 잘 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예. 사실 뭐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시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의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일하는 걸 별로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아마 더 화들을 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장 교수께서는 예.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세비를 갖다가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서 많다 적다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국회의원의 세비는 직장인들의 월급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월급은 말하자면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일한 대가이고 자기가 회사에서 기여한 만큼 받은 돈은 이제 자기가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국회의원의 세비는 생활비라기보다는 이제 활동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세비가 많아서 이건 충분히 정당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세비가 액수 자체는 적지만 그런데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이 세비를 도대체 왜 받아가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국과 비교해서 어떻다보다는 오히려 그 성과에 비례해서 세비가 나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활동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장인은 봉급 또 공무원은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의원만 활동비라고 부를까요? 네, 앞에서 소개 영상이 있었습니다만 기본 세비의 경우에는 기본급 플러스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활동비의 유래는 결국은 대부분 나라들이 처음 의회를 시작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민이 대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되어서 다시 대부분이 무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대한 교통비와 이런 활동비는 제공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활동비들이 다들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활동을 많이 하는 달이나 아니면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달이나 우리의 경우에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이제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고 다들 선거운동하러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활동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장 교수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김 교수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다만 이 의원들이 초기에 있어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정치인 결국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의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서는 사실 보수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명목은 그런 식의 보수의 성격이 아닌 활동비의 성격, 기본 수당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본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제 명목과 실질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왜곡이 시작된다. 사실 이 명목과 실질은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대적으로 북유럽 국가들 주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의 의원들 보수 수준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장 교수님? 예. 이 북유럽 국가들은 공직자의 연봉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단순히 의원들만 낮은 게 아니라 공직자들의 연봉이 낮은 것은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 굳이 높아야 될 이유는 없다. 다만 퇴직 후의 보장은 철저하게 잘해주는 그런 편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의원 개인의 활동보다는 의회 자체의 활동을 더 중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활동이 문제가 됐을 때 활동비를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그걸 갖다 해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의원 정수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의원 정수가 비교적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경우가 미국이고요. 전체 의원 정수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1인당 활동량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이 때문에 1인당 제공하는 양은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의원 정수가 비교적 많은 나라들이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이 때문에 사실 1인당 보수는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무노동 유임금, 일은 하지 않고 임금은 받는 사실상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의원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당 삭감하겠다, 또
세비 삭감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실천 의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구치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구속된 의원에게까지 세비가 지급되고 있는 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구속되었다라고 해도 유죄 판결 받기 이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러나 문제는 이렇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 간에 소소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서 뛰어다니기 위해서 회사를 좀 휴직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휴직도 안 받아줘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예. 생기는데요. 이 경우는 오히려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도 다 지급한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적어도 이 일하러 나오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세비를 좀 지급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도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예. 일단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제 무죄 추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자신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건 잘못이 전혀 없었다.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경우로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본인의 잘못 없이 구속된 경우니까 제대로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유죄의 확정 판결을 통해 이 사람 진짜로 잘못해서 구속하고 일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미 지급된 세비라 하더라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선거 기간 동안의 세비 지급도 논란이 많습니다. 임기 중에 선거 활동을 과연 의정 활동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의회들의 경우에는요, 선거가 있는 해나 선거가 없는 해나 회의 일수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회의 일수가 엄청나게 적어진다는 거죠. 이미 우리 지금 현재도 이번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실상 19대 국회 활동이 종료된 듯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회의 일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수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에서 의원의 세비가 기본급 플러스 기본수당 플러스 의정 활동비라고 한다면 그 활동비 부분은 적어도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더욱 큰 것은 사실 우리가 미국 의회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의원이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자기 보좌관을 그대로 데려가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같으면은 의회에 사진이 들어간 그런 어떤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혀 의회와 관련된 모든 그런 공적인 권위를 선거 활동에 이용할 수 없도록 예. 하다못해 자기 보좌관조차도 다 사직을 해야지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의 자원을 이용해서 선거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불공정한 선거 예. 활동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괜히 돈 주고 본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장 교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결국 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네. 이제 조금 더 다른 부분만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안 나오는 기간에 있어서 내지는 본회의가 안 열리는 기간에 있어서는 의정 활동을 모두가 안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동비를 갖다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하기보다는 결국 개인에 있어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얼마나 입법 활동에 대한 준비 활동에도 하고 다른 조사라도 했는지 개별적으로 이제 활동의 양과 질을 갖다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정 활동비 등을 갖다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돌발 퀴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돌발 퀴즈. 국회의원 월급은 누가 정할까요? 1번 대통령, 2번 국민, 3번 국회의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건 날아다니는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초호화 전용기 에어포스 1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이 에어포스 1을 타고 미국 전역을 돌며 업무를 보는데요.
하지만 선거 기간엔 사정이 달라집니다. 선거 기간에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에어포스 원을 탈 때는 본인 요금을 비롯해 수행원과 비수행원의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안에 있는 전화기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연방선거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거자금 모집 장소 조항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 중인 건물이나 방에서 정치 자금이나 물건을 기부해달라고 권유하거나 받을 수 없다. 국가의 자원을 선거에 남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 이하의 벌금, 또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거 기간에는 공무와 사적인 업무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현실적으로요? 한 500만 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하면 한 700? 네. 욕심스럽나? 아니요. 적당하게 한 800? 1억이요. 1,000만 원이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월급을 내가 정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결코 일어날 일 없는 즐거운 상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월급은 늘 누군가가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의 장차관, 국무총리, 심지어 대통령도 월급만큼은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 민관 합동기구가 구성돼 수차례 논의하고 정부의 공식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기록해 누구나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월급은 우리가 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어떨까요? 이들의 월급은 1973년 처음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조금 이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런 법률이 다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수당을 올릴 때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게 하도록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어찌된 일인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2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조 수당 지급 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법률에서 별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별표도 법률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도 이 별표 1을 보면은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국회의장 한 달 수당 140만 원, 의원은 100만 원. 무려 28년 전인 1988년에 정해진 세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2조 수당 지급 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이어집니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리려면 이 법을 반드시 고쳐야 했고요. 그 금액도 아까 봤던 표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서 조항이 붙으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법률을 고치지 않아도 국회 규칙만 고쳐도 바꿀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의원님들의 월급은 이 법률에는 없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규칙을 한번 또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규칙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하지만 이 규칙에도 80년대 월급이 적혀 있습니다. 대체 의원님의 월급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걸까요?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률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번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규칙에는 정해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법률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는 많이 봤었는데 이 규칙에서 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그대로 다 넘겨버리는 거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법률이고 적법한 규칙인지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네,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의원의 월급을 법률이나 규칙으로 올리려면 관련 상임위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까지 다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100% 공개가 되죠. 하지만 의장이 그 내부 규율을 통해서 정하면 이런 공개 과정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장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의 세비를 정말 의장 스스로 정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내부의 그 법규 담당하는 그쪽에서 이제 의장님 결재 받아서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나름의 절차와 내부 규정을 따르고 있고 또 세비가 오르면 정확한 금액과 항목을 해당 규정에 적시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그거는 어디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내부 법규여가지고 국회 내부망에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는 있거든요. 직원들이나 뭐 보좌진 아마 검색을 안 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공개되어 있진 않아요. 요청하시는 기관님들만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의 세비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 물어봐야 알려준다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아닐까요? 고시가 안 되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장 교수님? 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세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진짜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들까지도 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가지고 공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세비 내역 공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네, 뭐 마찬가지죠. 사실 이 세비는 주인인 국민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근데 이 알바생이 주인에게 내가 얼마 가는지 가져가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느 주인이 그 알바생을 고용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한마디로 봉급은 국민의 돈에서 나오는데 얼마를 받아가는지 또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고시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이 모든 과정이 비공개라는 건데 뭐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원래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개하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로서 이제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고 그 과정은 비공개다. 뭐 국회의장이 개인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결정 과정을 공개할 여지도 없지만 뭐 그럴 리도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그런 식으로 결정하느냐 그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세비를 결정하는 과정을 어떤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철저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보세요. 네, 사실 우리가 미국의 예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싶은데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행정부의 그 봉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규정조차도 자기들의 경우에는 행정부 직원들의 월급이 올라갈 때도 자기들은 올리지 않겠다고 결의안을 제출하고 올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G2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세비가 정해지는 과정도 모르쇠, 결과도 모르쇠. 그러면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 제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세비가 뭐 기본 수당 플러스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봉급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특수 활동비 이것은 좀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후원회에서 갖고 있는 후원회
연회 비용이나 정치 자금이나 또 각 정당에 지급되고 있는 국고 보조나 이런 것들은 좀 국민들이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 교수께서는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일단 아까 그 명목과 실질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봉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차라리 명목 자체를 봉급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기본 수당 같은 것은 차라리 이제 본봉으로 만들어 놓고 대신에 입법 활동비, 특수 활동비, 기타 이제 활동비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사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국회가 솔선하는 모습, 그 중에 하나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들었습니다만 이런 약속들이 사실 여러 차례 발의가 됐습니다만 통과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저 지금 두 분이 말씀한 기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2012년 1월 그러니까 그 당시 4월 총선이 있기 직전에 그 얘기를 해서 했고요. 또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기 직전에 얘기를 해서 이게 일종의 패턴입니다. 선거 때가 오면 우리가 다 기득권 내려놓겠다, 세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선거만 끝나고 나면 다 언제 그랬느냐 모르쇠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약속한 것을 좀 지켜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 교수님? 예, 유사한 문제가 17대 국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후폭풍으로 국회가 이제 그야말로 대규모 지각 변동을 겪었었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새로이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하나같이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서로들 뭐 선언하고 약속하고 다 그랬는데 정작 특권을 포기한 분들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처음 마음하고 나중에 마음이 좀 달라졌다. 내지는 뭐 총대 메고 나서고 싶지 않다. 혹은 뭐 남들도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시작은 거창하게 해놓고 뭐 끝에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용두삼인지 혹은 뭐 태산명동의 서일필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국민신문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돌발 퀴즈. 국회의원 월급은 누가 정할까요? 1번 대통령, 2번 국민, 3번 국회의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우리 아주 귀하신 우리 어른들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쓴 거 깨끗하게 이렇게 공개하거나 저희 세금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가서 땡땡이 부리지 말고 사람들의 약간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끔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네, 방금 들었듯이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목소리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국회의원 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장 교수님? 예. 일단은 저는 이 세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다 보니까 최근에 있어가지고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국회의원들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투명한 가운데 공개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세비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냥 뭐 세비 액수를 얼마 받는다만 결정할 게 아니라 그 세비의 집행에 대한 것들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이 세비가 그러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평가도 연계돼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이제 이 정도 세비를 이런 명목으로 받아갔는데 정말 제대로 잘 집행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의회 의정 활동이 성공적이었다.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쭉 이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보다 투명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 직장이 모두가 성과급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예. 나라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의원들의 이 일을 잘해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과 지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지표에 기본급을 좀 연동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 기본급 플러스 회의 일수에 따라서 회의 수당을 좀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국회문 거의 닫아놓고 이순희 의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하는 거 별로 보지 못했는데 왜 저렇게 받아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의 일수에 따라서 수당을 정해서 좀 회의가 많은 달에는 수당이 좀 더 많이 나가고 회의가 적은 달에는 수당이 적게 나가고 이렇게 좀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서도 보면은 이 어떤 기본 수당과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갖다 이제 나누어가지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외국 같은 경우에서 초기에 있어서는 아까 김민정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국회의원을 생각했고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선 어떤 기본적인 비용 변상의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업적으로 이제 이 일만을 하는 직업 정치인이니까 어떤 생계 보장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계 보장으로서 어떤 기본 수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의 요소가 들어갈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하고 김 교수님하고 약간 입장이 다른 것이 이제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 기본급에다 이제 성과급 요소를 갖다 좀 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일단 기본급은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니까 똑같이 주더라도 이 활동비는 실제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성과를 보였느냐 여기에 따라 오히려 거기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 교수님. 네, 사실 세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일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의원들이 말을 할 줄 아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들 놀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사실 의원 정수가 몇 명이 필요하냐라고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은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다 결정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그냥 모여서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참여해서 일하는 국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88년 규정을 보시면은 그 세비가 100만 원 기본급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그동안에 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87년 이후 국회가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가 오히려 주요 정당 간에 있어서의 카르텔 정당화가 되면서 국고보조 역시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상응한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일하는 국회로 또 투명한 정치 자금으로 그것으로 좀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좀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돌발 퀴즈 정답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누가 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3번 국회의원 본인이 정한다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정답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답은 국회의원 본인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정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돌발 퀴즈 당첨자 지금 밑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전합니다. 찾아가는 신문고, 오늘도 윤종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층간소음 겪어본 적 있으세요? 있죠. 저도 한 20년 넘게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윗집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또 아랫집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항의도 하고 항의도 받아보고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7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찾아가는 신문고입니다. Comes the story of the Christ. Make choice. Thank God when it's so clear. 아이들이 시끄럽게 뛴다며 항의했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1년 동안 이웃과 갈등을 빚다. 가스 폭발의 발단은 층간소음. 살려주세요. 뭐 경찰 좀 불러주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서 시끄럽다고. 겨울이라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 맘대로 뛰지도 못하고 시끄럽다고 엄마한테 혼나기만 했지. 이젠 집에서 장난도 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뛰어놀아도 돼. 단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는 너희가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기다. 아래층 아저씨가 네, 아랫집 아저씨의 따뜻함에 정말 저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아주 지혜로운 처신 같아요. 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9명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발생 원인을 보시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던 아이들이 뛰거나 그런 발걸음 소리가 무려 73. 역시 그게 많네요. 네. 차지했고요. 뭐 이어서 뭐 TV 소리, 세탁기 소리 등이 또 꼽혔습니다. 저희 다음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10명 중에 9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고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 그러게요. 이제 소음을 떠나서 항의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예. 또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 지났죠. 네, 겨울철에 층간소음이 많다고 하는데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항의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봤듯이 이것도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예. 근데 특히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또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계속 가서 항의를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느 사건에서는 이제 하도 찾아오고 항의하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네. 더 이상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화나 문자로만 얘기하고 직접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말라 뭐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례까지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웃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면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은 건가요? 그런 이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해서 주택법이나 네.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층간소음의 범위와 어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주자들은 거기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을 넘지 않도록 네. 소음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소음이 계속 발생되면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그쪽에다가 공고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멈추거나
아니면 차음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분쟁을 조정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하면 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암만 해도 그런 경우에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그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산하의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웃사회센터라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이곳인가요? 센터는 예, 여기 맞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소음기 측정기를 들고 와서 정확한 소음 측정을 해서 과연 기준을 넘는지 그래서 서로 간에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찾아가는 신문고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생활 속에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관행 또 고정관념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저희 YTN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SNS 그리고 이메일로 제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윤종수 변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방 가겠습니다. 정말 전화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다 준비하고 세팅까지 했는데 연락도 없고 안 오고.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아. 임기 내내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는 이번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비와 수당은 빠짐없이 챙기면서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하셨던 의원님들.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YTN 국민신문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